등기부 등본. 아, 방법 있어요? 예, 한번 봅시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표제부, 갑부, 을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표제부는 이제 이게 건물인 경우는 각 층수라든지 소재지라든지 그 건물의 그 상태를 얘기하고요. 네. 갑구는 이제 누가 주인인지, 누가 이 건물의 주인인지를 나타내고, 을구는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세를 놨는지, 아니면 은행 대출 받으면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나타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갑구에 눈이 뻔히 신탁 등기라고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도 이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거든요. 신탁 회사로. 여기 보면은 이제 순위 1번이 이제 소유권 보존. 이건 뭐냐 하면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 신고. 이제 등기부에 이제 권리자가 자기라는 거. 소유자가 김땡땡인데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일단 등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질 때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신탁 회사로 일단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신탁 회사로부터 수익권 증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이제 대출 받거든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넘어갑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끝에 보면 신탁, 그래서 신탁 원부 제1호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탁 원부를 열람해 봐야 됩니다. 근데 신탁 원부가 되게 두껍거든요. 그거를 등기소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굳이 이런 집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걸 다 따져보고 이제 신탁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그 자격증을 준 사람이라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대로 순진하게 이제 계약했다가 전세금 다 날리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신탁 있는 건 좀 조심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아까 궁금한 게 그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고 다시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그럼 이제 안전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해도 그럼 이제 되는 거죠. 1, 2, 1, 2 갔잖아요. 3 해가지고 다시 이제 원소유자한테 다 변제를 하면 그리고 신탁 등기에 말소하면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아, 왜냐면 나 집 구할 때 저 이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신탁에서 집 주인한테 넘기는 중이라고 하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해요. 그렇게 당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 지금. 넘기는 중이라고 했어 진짜. 이게 넘어가는 중이라서 원래 신탁이라고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그런갑다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아무 그렇게. 생각 없었는데.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뻔히 신탁이라는 걸 써 있는 걸 맞아. 보고서도 그냥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진짜 넘어갔어요. 확인은 했어요. 운 좋았어, 진짜. 야,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이상한 위험한 거예요. 겁니다. 진짜 운이 좋았네. 한 번 더 의심해야겠어요. 네. 뭐든지. 진짜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하고 또 또 확인해서 확인하고. 그렇죠. 지금 안전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할게요. 이거하고 플러스해서 또 볼 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라고 이제 데리고 온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 창원에서 150명이 73억인가 이제 털렸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은 등기부 상에 소유자로 돼 있는 거 사람하고 실제 사람하고 그 사람의 주민 신분증을 이렇게 대조를 해서 해야겠죠. 동일인인지. 집주인의 신분증을 네.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또 신분증인 경우도 위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증도 뭐 몇만 원 주면 위조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신분증 진위 확인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에 그 방법이 나와요. 1382라고 인터넷 저기 전화를 걸면은 이제 거기가 막 ARS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위조됐는지 아닌지를 이제 알려주죠. 일단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그거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집이 신축이 됐는데 되게 깨끗해요. 등기부 보니까는 뭐 설정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다 넣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세금이 체납된 거예요. 집주인이 부가가치세를 못 내가지고 그거는 이제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확정일자 받고 한 그 날보다 한참 뒤에 몇 달 뒤에 국세청에서 뭐 압류 등기를 했더라도 발생한 날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날짜가 만약에 그 앞이라면은 이게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체납 사실 고지 의무를 부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요구하면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건물 하나 등기는 하나인데 그 안에 방별로 이게 있더라도 그게 다 등기가 따로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뭉뚱그려서 하나로 등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선 세입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임대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떼봐야 돼요. 되게 복잡하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내역서.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모르죠. 오보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체납 사실 확인 그 여부하고 그다음에 사실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그 두 개를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서 요구하기가 좀 거꾸로 오면 공인중개사한테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서 그 상태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공인 중에서 사무실을 이용하면은 이런 문제가
예방되는 걸로 저도, 믿고 있는데. 저도. 근데 그렇지는 않죠. 많은 경우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가 사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LA 그래서 이걸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못 믿고 일일이 등기소를 그러니까요. 가야 되느냐? 믿고 살아야 이걸 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등기소라고요. 이거 거기 그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열람하는데 700원, 종이로 출력하는데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약할 때 중도금 치를 때 그다음에 잔금 치르고 다음 날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법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같은 날 공교롭게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근저당권 효력은 당일날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하루가 밀려가지고 보증금 1억을 날린 피해를 본 실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자세한 부분은 네.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그 법무부가 주관이 예. 돼서 한 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참조하시고 계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까지 솔직히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게 진짜 운이 좋아서 그냥 지금 안전하게 집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몰랐어.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미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기를 안 당하려면 그렇죠. 내가 알아야지 안 당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맞습니다.